네, 이번 편에서는 실제 펀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펀드가 많은데 이 펀드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 펀드 투자를 하시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그 펀드 창구에 가시면 뭐 펀드 설명서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 안내장이 있는데 뭐 네. 거기서도 펀드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가기가 귀찮잖아요. 네. 그러시면 이제 네이버에 증권 가서 보시면 펀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뭐 수없이 많은 펀드들,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펀드명을 검색하시면 뭐 삼성그룹주, 뭐 원자재, 하이힐드 이 단어를 모두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펀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거기서 이제 펀드를 검색해 보면 비슷한 이름의 펀드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걸 또 패밀리 펀드라고도 하던데 패밀리 펀드의 개념은 어떤 건가요? 뭐 패밀리 펀드라고 하는 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냐, 수수료를 선취 수수료냐, 후취 수수료냐, 그걸 복합해서 부과하느냐, 뭐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알면서 선택하실 이유는 없고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패밀리 펀드가 거의 같은 펀드라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네, 수수료 뭐 그 약간의 수수료 때문에 내가 이게 더 이익일까 저게 더 이익일까 그런 고민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펀드에서 보면 이제 증권사 이름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물 이름 타이거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증권사가 들어가 있는 건 그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증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펀드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은 실제로는 자산운용사입니다. 펀드라고 하는 것이 3자의 구조거든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러 갈 때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서 판매하는 회사를 만나실 수도 있지만 그 펀드는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은 돈은 운용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회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사가 수탁회사한테 그 주식을 사라, 그 채권을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돈은 보관은 수탁사에 있고 운용은 운용사가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판매사 회사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 3자 구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인데 굳이 운용사에서 이걸 수탁회사에다가 뭐 사라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운용사가 대부분 규모가 굉장히 큰 데가 아닙니다. 뭐 자산운용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를 한 10명, 20명이 서울에 있는 건물 한 층을 쓰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 천억, 1조 원의 돈을 줬다가는 이 돈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물이. 그렇기 때문에 실물은 법적으로 수탁사에 보관을 하고 운용회사가 지시만 하도록, 운용 지시만 하도록 이렇게 3자 구조의 형태가 바로 펀드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탁사를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고객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판매사를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 어디 가서 구입하냐는 사실 판매사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제품을 가지고 A라고 하는 펀드를 증권회사가 구입하거나 은행이 구입하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행 증권회사의 판매망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럼 이게 뭐 대형은행, 대형 증권사에 파는 펀드라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명에 붙어 있는 그 펀드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어떤지 보고 하셔야지, 그 은행 큰 은행이야. 그 은행에서 내가 믿는 은행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 펀드를 신뢰하시는 것은 펀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펀드 평가하는 쪽에 사이트들을 좀 몇 군데 들어가 보면 자산운용사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A 자산운용사가 최근에 수익률을 잘 올리는 좋은 펀드 매니저들하고 수익률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회사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도 거기에 기준을 두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펀드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되나요?
펀드를 추천할 때? 아, 글쎄요. 이걸 다 보면 펀드, 그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담 창구에 가시면 투자 성향이라고 하는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몇 가지의 설문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수익, 이 정도 위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전에 주식도 해봤다, 나이도, 자산 규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기 때문에 그 투자 성향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나 어느 정도 금액을 주식형에다 할 거냐 이걸 네.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욕심이 막 누가 했다 그래서 따라가면 하시면 네. 나중에 굉장히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말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그냥 우량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 펀드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가장 일반적인 펀드를 선택하시면 네. 처음 경험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좋은 펀드의 기회를 네. 조금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5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뭐 3만 원 손해보는 거는 가슴이 덜 아프지만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막 50만 원 손해보면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막 밀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좀 나눠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하시는 거 권해드리는데 이건 다음에 좀 더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제 실제 펀드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펀드를 실제 가입할 때 뭐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